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무려 3개월이나 걸려서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했는데요. 무려 3번이나 집을 계약을 했다가 캔슬이 되고, 정말 집을 구하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기를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평소에는 생얼에 후드티에 이렇게 똥머리로 머리 질끈 묶고 다니고, 이렇게 여자 혼자 이렇게 집 보러 다니니까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저를 엄청 하찮게 생각하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마지막에 지치고 지쳐가지고 급하게 결정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처럼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적어도 2년을 살아야 할 집이니까 이것저것 정말 많이 알아보고 찾으실 것 같은데요. 제 험난했던 이사 후기를 들려드리고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집을 구하기 전에는 내가 찾는 집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저는 해가 잘 드는 남향집, 그리고 전경이 좋은 고층, 그리고 방 3개, 거실이 좀 넓고 화장실도 좀 넓고 창문이 있는 화장실이었으면 좋겠었고,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집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저는 집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걱정이 없어서 여기랑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었고, 서울과 좀 거리가 멀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역에 제한이 없어서 정말 경기, 수원, 안산, 인천 이런 서울 외곽으로 정말 광범위하게 집을 알아보느라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지역에 있으면은 딱 그 지역에 그 근처 부동산 한 두세 군데만 가보면은 얼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역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오늘은 경기도 갔다가 내일은 안산에 갔다가 인천 갔다가 서울에 다시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보고 다니니까 이제 한 2달 동안 한 택시비만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역을 정하셨으면 그 지역 시세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중개인들이 얼마 정도 되는 어떤 집을 원한다 이렇게 딱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부동산 114 같은 부동산 정보가 있는 곳이면 시세를 얼추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정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낮은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점점 가격이 나중에는 2억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정말 안 되고, 정한 금액대보다 조금 낮은 금액대로 중개인에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 위아래의 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정한 예산의 최고가를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최저가를 말하셔야지, 저처럼 최고가를 말하시면은 자꾸만 금액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영상 찍다 보니까 지금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클렌징을 하고 계속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막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가볍게 화장을 좀 지우고 얘기를 계속 나눌게요. 제가 요즘 정말 애용하면서 쓰고 있는 약산성 클렌징 패드인데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이라서 쓸 때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패드 면 자체가 상당히 커요. 정말 손바닥만 해요. 패드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거 한 장으로도 충분히 클렌징이 가능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용기랑 이 패드 디자인은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다 쓰고도 케이스는 안 버릴 것 같아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는데요. 미세먼지 96.5% 세정이 가능하다는 임상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씻고 나와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눈에는 안 보였던 먼지가 이렇게 딱 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세정력은 정말 우수했어요. 그리고 저는 클렌징 패드를 쓰면은 피부에 약간씩 자극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의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이라서 자극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메이크업 정도는 요즘 이걸 사용해서 닦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안 해서 거의 뭐 매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편하네요. 아, 좋다. 자, 이제 제가 집을 구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좀 풀면서 집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직방, 다방 이런 어플을 통해서 집을 알아본 제 개인적인 후기인데요. 직방은 그나마 동일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고 직방 측에서도 허위 매물을 좀 거르려고 집을 구하는 동안 확인 전화가 정말 여러 통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집이 맞는지, 다른 점은 없었는지 뭐 이런 거를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본 사례는 어플에서 집을 보고 문의를 드렸는데 방금 나갔어요 이러면서 다른 집을 보여주시면서 그 매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매물이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 매물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낚시성 매물을 여러 개를 올려두는 부동산이었어요. 다방은 거의 대부분 허위 매물이었는데요. 다방을 통해서 간 경우에는 같은 매물을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114도 금액을 뭐 전세 1억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가보면 실입주금이 1억이고 15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매물을 보여주시거나 해서 거진 허위 매물이었어요. 그리고 집을 보러 가시면 이렇게 물이 잘 나오는지, 보일러는 몇 년식인지, 샤시는 몇 장인지, 가벽인지 이렇게 벽도 한번 통통통통 두드려 보시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밑에까지 잘 확인해 주시고 전기물은 잘 내려가는지 수압 체크도 하시고 그리고 방마다 나침반 어플을 켜서 남향인지 향도 직접 확인하세요. 남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북향이었던 집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도 향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공고에 올라올 때는 거실 창을 기준으로 향을 정해요. 그래서 거실은 남향인데 이제 실거주하는 공간이 만약에 방에서 더 많이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공간의 창문이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또 창문 앞에 이렇게 건물이 약간 뽀뽀하듯이 붙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은 남향이라도 거진 커튼을 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제 경우에는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앞이 이렇게 탁 트여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보니까 그 앞에 공터에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장 앞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창을 완전히 가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착하고 좋은 중개인이 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는 알아봐주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셔야 되고요. 구옥의 경우에는 벽에 틈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에어컨 구멍을 막 여기저기 내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구멍을 그냥 대충 막고 가시기도 하고 창문 구석에 이렇게 안 보이는 공간이 이렇게 조금씩 깨져 있거나 틈이 있거나 창이 완전히 안 닫히는 거죠. 그런 틈이 있거나 방충망이 좀씩 뜯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원래는 이런 부분들은 집주인이 수리를 다 해주셔야 마땅하지만 해준다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영상에서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정말 경험에서만 나오는 조언을 해드릴게요. 제가 계약한 첫 번째 집은 융자가 굉장히 많은 시축 건물이었어요. 보통은 제가 보증금을 주면 그걸로 융자를 말소시켜야 정상인데 이 집은 융자를 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를 들면은 집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런데 융자가 8천만 원이 있는 거죠. 이 집을 이렇게 담보로 집주인이 8천만 원을 빌린 거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제가 내고 가기로 했는데 집담보 대출을 안 갚는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8천만 원 있고 그리고 제 돈이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1억 6천이 되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다 팔아도 제 보증금이랑 은행 대출을 다 못 주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 보증금보다 이전에 있었던 융자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더 심각해요. 집이 경매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1억짜리 집이 거의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제가 앞에 이제 융자 때문에 큰일을 봤던 사건이 있어서 융자가 아예 없는 30평대의 넓은 구옥으로 정했는데요. 거기는 정말 넓고 구옥이라서 베란다도 정말 크고 넓고 집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화장실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제가 제 돈으로 이렇게 정말 싹 다 고치고 남의 집을 수리를 해서 들어가려고까지 생각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집을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남의 집인데 굳이 제 돈 들여서 수리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거기도 중개인이 말을 안 하고 있던 점이 그 집이 다가구 집이었어요. 다가구, 다세대, 요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빌라 하나에 101호, 201호 뭐 이런 식으로 호수가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문도 따로 나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딱 떼보면 달라지는데요. 다가구는 전체 빌라가 하나의 집으로 나와요. 하나의 집에서 거기서 집을 쪼개가지고 새를 놓는 경우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면 만약에 집주인이 또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보다 우선 입주한 사람들 순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증금을 날리실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요즘은 은행에서 다가구는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다가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세대는 이제 101호, 201호 이렇게 호가 다 따로따로 하나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집은 다가구였는데 중개인이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서류를 확인을 하면서 발견하게 돼서 캔슬이 된 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여기는 막 리모델링을 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제가 집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너무 오래 알아보기도 했고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된 집이었죠. 일단 오피스텔이라 관리비가 무려 15만 원이나 했어요. 중개인이 저한테는 여기가 한 6만 원 정도 나오는 집이라고 알려줬는데 마침 집을 보러 간 날에 거기 앞에 영수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달 냈던 금액 영수증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제가 발견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5만 원 정도가 거의 매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해줬던 6만 원은 기본 요금이고 그 외에 뭐 수리비, 뭐 무슨 청소비 이런 게 따로 들어가고 뭐 전기세, 수도세, 이제 오피스텔 내에서 돌아가는 이제 전기, 수도세 뭐 이런 것까지 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달 15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였죠. 제가 쓰는 전기세, 수도세가 아니라 그 건물 내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 층마다 이제 화장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세를 사는 입주민들이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꽤 되더라고요. 2배 차이나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개인들의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요. 오피스텔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관리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계약을 하려고 가니까 집주인이 부동산 사장님 삼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주인분도 안 나오시고 원래 금액보다 5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시면서 차용증을 써줄 테니까 2년 후에 이사를 나갈 때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더 큰 문제가 2, 3개월 안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말투가 이렇게 어린 여자애고 아무것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냥 여기 쌓이네 뭐 이러면서 그냥 별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게 처음에 집을 구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아 별일 아니구나 이래서 사인을 했으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좀 화나면 좀 조곤조곤 계속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날 정말 많이 화가 나서 저 눈을 막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조곤조곤 따지니까 그제서야 말투가 이렇게 상냥해지시면서 근데 막 너무 집을 보는 동안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랬던 곳이어가지고 진짜 배신감이 2배로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결정한 집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앞 공터에 갑자기 고층 건물이 들어오는 집이었는데요. 그 집을 계약하려던 찰나에 그거를 발견을 해서 급하게 제가 노선을 틀어서 계약한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바로 이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넓은 평수의 집도 막 3룸이고 이런 집은 아닙니다. 평수도 훨씬 줄어들었고 방도 2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이 우선순위들 중에서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만약에 더 컸으면은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두가 제 눈 밖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은 꼭 사고를 쳐서 제가 방문을 다 닫아놓고 이제 거실에서만 있으면은 제 시야에 항상 있어서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해서 평수도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방 하나는 원래 촬영방으로 쓸 생각이었는데요. 거실이 여기가 좀 넓은 편이어서 길이가 좀 길이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실에서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자세한 랜선 집들이는 제가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면 다시 영상을 찍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집 소개를 해볼게요. 제 첫 독립 공간은요. 모든 방이 남향이고 탁 트인 시내가 보이는 전경 좋은 5층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퇴근하는 달과 출근하는 해를 볼 수 있고요. 낮에는 방에 불을 하나도 안 켜도 되는 해가 항상 함께하는 집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침실과 드레스룸, 거실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랜선 집들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